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이 7월 17일 공개를 앞두며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남주혁, 노윤서, 조승우라는 라인업이 공개됐을 때부터 화제를 모았으며 넷플릭스가 처음부터 2026 글로벌 라인업에 넣어서 밀어주는 만큼 기대가 큰 작품인데, 조성판 기묘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오컬트 사극으로 귀의 세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구천과 비밀을 간직한 궁녀 생간이 왕의 부름을 받고 동궁에 깃든 저주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흉흉해. 이 세상이 아닌 듯한 까마귀가 있는 붉은 풍경, 그 사이를 걸어오는 한 남자, 바로 주인공 구천. 구천은 아나무인의 귀신 배기꾼으로 스스로 귀신이 돼 칼로 직접 귀신을 베어 죽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부터 땅속 깊은 밑바닥, 즉 죽은 뒤에 사람들이 가는 저승을 뜻하는 섬뜩한 뜻입니다. 짙은 원한이 사방으로 뻗었어. 그리고 보여지는 궁궐의 모습, 이미 귀신의 기운이 가득한 타이틀, 동궁을 가리키는 것 같죠? 모두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동궁은 세자가 머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목 자체가 왕실 후계 구도와 관련된 비밀, 혹은 세자와 관련된 비극적 사건을 암시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서는 저주가 동궁에 깃들어 있다고만 설명되지만 왜 하필 동궁인지가 작품 전체의 핵심 미스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동궁의 주인인 세자가 등장할지도 아직 미지수인데요. 아직 캐스팅이 공개된 바 없고 예고편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베일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동궁에 깃든 귀신을 잡기 위해 조승우, 즉 왕이 부른 것이 바로 구천입니다. 궁에 귀신잡이 하나를 데려왔다. 조승우가 맡은 왕 역은 따로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궁에 깃든 저주를 풀기 위해 구천과 생강을 비밀리에 불러들이는 인물이라고만 밝혀졌는데요. 왕이 왜 이들을 불러들였는지는 이전에 공개되었던 2026 넷플릭스 한국 라인업 영상에서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인간이든 귀신이든 누구든 있을 수 없다. 아직 안 끝났어. 왕권을 중요하다 여기는 왕이 귀신 때문에 동궁에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 때문에 왕권이 위협당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그가 왕으로서 궁에 해를 끼치는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일지, 아니면 최종 흑막으로서 저주의 원인 그 자체이진 않을지 전개가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비밀리에 두 사람을 불러들였다고 하니 동궁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진실을 대외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인물임은 확실해 보이죠. 뒤를 이어 넓은 강에 배가 하나 띄워져 있는 것과 도성으로 달려가는 듯한 여인 한 명이 보이는데, 짧은 예고편 속에서 한 장면을 차지하는 만큼 이 강이 그냥 지나가는 강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신이라는 소재로 미뤄 추측해 보았을 때 죽은 사람들이 건너는 삼도천이 생각나는데, 이 강이 거울처럼 세계가 바뀌었을 때 귀의 세계에서는 삼도천 역할을 하는 건 아닐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달려가는 여인은 옷차림으로 보아 신분이 꽤 높아 보이며 댕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노윤서가 맡은 궁녀 생강의 외출복 차림이거나 또 다른 인물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귀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원귀는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혼이요. 사람들이 한데 섞여 싸움을 벌이는 그림자와 칼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 관원들이 쓰는 네모난 관모를 쓴 것과 붉은 겉옷에 청록색 안자락으로 보아 의례용 복식으로 추측되니 아마 궁중의식, 건무나 군사 의례용 무예 시범으로 보이죠. 그중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간 얼굴로 보아 최재림 배우로 추측되는데, 단순히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닌 꽤 비중 있는 조연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리기 위한 제사가 보이는데, 바로 이어지는 지붕 위에 올라가 겉옷을 흔들어 터는 장면, 아마 죽은 사람의 윗옷을 들고 북쪽을 보며 옷을 흔들어 혼을 부른다는 초혼 의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극중에서 죽는 사람, 그것도 왕족 중에서 죽는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보았던 넷플릭스 2026 한국 라인업에서도 상복을 입고 있는 왕의 모습이 보였으니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잠깐 언급했던 공개되지 않은 세자 조승우의 아들이 죽고 나서 동궁에 저주가 깃들고 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가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또한 앞에 나왔던 칼춤도 단순한 건무가 아닌 제례 때 시행되는 의식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 귀의 세계로 들어가 귀신들을 찾아가겠소. 그리고 칼, 밧줄, 철부치를 챙기는 모습. 구천은 밧줄을 길게 끌고 와 호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재료들을 통해 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밧줄을 어딘가에 묶어두고 한쪽은 자신의 목에 묶은 뒤 세계관 이동의 매개가 되는 물로 빠지는 게 그 과정인 것 같죠. 이때 밧줄을 목에 매는 것은 현실 세계로 돌아갈 일종의 동화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물에 빠진 구천은 귀신이 되어 맨 앞에서 보았던 붉은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고 단정했던 현실 세계의 모습과 달리 붉은 겉옷과 반만 틀어 올린 머리가 귀신 버전의 구천인 것 같죠. 이때 구천이 7개의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구천이 귀신을 잡는 주무기가 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귀의 세계는 현실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생겼지만 인간이 아닌 귀신들이 보이고 그들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로 보이는데요. 한번 궁에 들어오면 죽어서야 나갈 수 있단 말이 있다. 궁은 그런 곳이다. 구천이 귀의 세계에서 귀신들을 처리하는 동안 궁녀 생강이 밖에서 조사를 이어가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노윤서가 맡은 생강역은 도도하고 거침없는 데다 선비뺨치게 박학다식한 궁녀라고 하는데요. 귀신과 소통할 수 있는 이상한 능력에 특별한 능력만큼이나 특별한 비밀을 가진 인물이라고 나오니 작품 전개에 있어 중요한 키가 될 것임은 확실하죠. 생강이 다 타고 부서져 버린 집을 살피고 있는 모습과 이마에 피를 긋는 장면, 악귀나 부정을 막는 의미의 벽사의식이거나 생강 스스로가 신의 힘을 가진 인물임을 나타내는 장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를 이어 귀의 세계에서 동궁 안에 서 있는 구천과 생강, 구천이 쓰는 칼 중 하나에 피로 새겨진 문구가 보이는데 불사를 소, 너여, 없을무, 밝을명, 바소, 쌓을적, 갈지, 몸신을 써 소여 무명소 적지신이라고 읽으며 어리석음이 쌓여 이루어진 너의 몸을 불태우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마구니와 악령을 굴복시키고 집안의 애군이나 흉몽을 물리칠 때 외우는 항마진언의 주문 중 하나라고 하죠. 구천이 귀신들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하는 검으로서 불교에서 악의 근원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 어리석음, 무명을 매개로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명을 구천이 가지고 있던 7개의 칼, 7이라는 숫자와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교에서 악을 가리키는 것은 무명 말고도 6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쾌락과 물질에 집착하는 욕탐, 영생에 집착하는 유탐, 분노하는 마음인 진해, 거만한 마음을 뜻하는 만, 잘못된 고집과 편견을 뜻하는 견, 진리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의까지 총 7개의 칠수면이라고 불리는 번뇌라고 하죠. 구천이 이를 7개의 칼에 새겨넣고 악귀의 원한을 퇴치하는 데 적절한 검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귀신을 무력으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닌 왜 귀신이 동궁에 넘치게 되었는지 그 비밀도 함께 파헤치게 되는데 세자의 죽음에 대해 큰 비밀이 엮여 있고 이에 대한 진실을 구천과 생강이 점차 밝히게 되는 내용이 전개되겠죠. 죄를 지은 자는 언젠간 벌을 받는 법. 왕의 어머니 대비가 부처에게 기도를 드리는 장면도 보이는데 확실히 작품이 불교적 교리와 깊이 관련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때 대비가 마치 흑막인 것처럼 다수의 귀신들이 그녀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녀가 동궁의 저주와 관련 있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리고 대비 역을 맡은 배우, 저도 전혀 못 알아봤다가 누군지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장영남 배우가 대비 역을 맡았다고 하죠. 실제로 조승우와 7살 차이밖에 나지 않기도 해 좀 더 늙어 보이는 분장을 하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 뒤를 이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나무줄기 같은 것들과 싸우고 있는 구천의 모습이 보이는데 구천을 물로 빠뜨리는 것으로 보아 귀의 세계에서 구천을 내보내고자 하는 움직임은 아닐까 예상할 수 있을 듯하죠. 그리고 칼이 2개밖에 남지 않은 구천과 이 2개의 칼을 함께 사용하여 싸우는 장면이 보이고 귀의 세계 안 흩날리는 청과 구조물이 늘어서 있어 제사를 지내는 신당 같은 느낌을 주는 듯한 궁과 그 앞에 구천, 동궁 그 자체가 귀신이 넘치고 저주가 작용하는 음산한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이는 왕과 중전의 모습, 이 중전 역할은 박수현 배우가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피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 과정이 물을 통해 귀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이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겠죠. 뒤를 이어 많은 수의 궁녀 귀신들과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궁녀들이 다수 귀신이 된 것을 보니 구천이 알아내는 비밀에 궁녀들의 대량 학살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강이 특별한 비밀을 가진 인물이라고 나오는 만큼 이 사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엮여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넌 누구냐? 동궁의 저주의 핵심이자 원한을 가진 귀신 한 명이 존재하는데 아까 전 언급했던 세자일 가능성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예고편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동궁은 붉은 달, 푸른 해, 악마 판사 등을 연출한 최종규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안투라지,
손더게스트, 불가사를 공동 집필한 권소라, 서재원 작가가 함께 글을 썼다고 하죠. 이미 사극이나 오컬트의 경험이 있는 제작진인 만큼 믿고 볼 수 있는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남주혁의 전역 이후 복귀작이라는 점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여담으로 남주혁은 심지어 넷플릭스 글로벌 라인업 촬영을 위해 런던까지 다녀왔다고 하죠. 게다가 2023년 신성한 이혼 이후 거의 3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오는 조승우. 그의 첫 번째 넷플릭스 오리지널 출연작이라는 점도 재미있는 사실이죠. 동궁은 총 8부작으로 7월 17일 공개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